유틸리티, 중요한 유틸리티. 자, 어저께 개체 디스플레이 편집, 속성을 편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색깔을 바꾼다든지 투명도를 준다든지 그 다음에 선의 타입을 바꾼다든지 안 그러면 선의 굵기를 바꾼다든지 하는 속성을 편집하는 기능이 여기 안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와 항상 호환하는 항상 연관돼서 작업하는 게 레이어 세팅이라고 있죠. 지금 여기에는 아이콘이 없죠. 단축키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L을 누르면 레이어 세팅을 하는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체크를 풀면은 형상이 꺼졌다 켜졌다, 즉 레이어의 온오프가 이거 체크하는 거고, 그리고 이름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상카바 하카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는 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카테고리 디스플레이라고 얘를 체크하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고, 리얼 마우스 세 번째 버튼 이름 변경 뭐 디귿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디스플레이를 끄면은 자 아까 디귿이 E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디스플레이에서 이름을 새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카테고리 디스플레이 체크하고 여기 보면 카테고리 추가가 있네요. 카테고리 추가 한 다음에 TTT라고 주고 TTT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자, 이름을 중복으로 줄 수도 있나요? 중복으로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TTT를 마우스 세 번째 버튼을 딱 누른 다음에 편집 있습니다. 편집 기능을 쓰면 당신이 주고자 하는 레이어가 어디가 TTT냐 물어보죠. 그러면 나는 6번을 TTT로 주고 싶다. 추가 6번 클릭하고, 아니면 6번 7번 이것도 되나요? 되죠. 컨트롤 키 누르면 됩니다. 6번 7번을 TTT로 하고 싶다. 추가. 그럼 포함된 이렇게 나옵니다. 확인. 그리고 카테고리 디스플레이를 딱 끄면 6번에 E도 있지만 TTT도 있습니다. 이름을 두 개를 중복을 줄 수 있다고. 그럼 7번은요? 7번 아래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뜨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all 해볼까요? 모든 레이어 켜니까 7번에 TTT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편집을 써서 내가 원하는 번호를 지금 만든 레이어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해볼까요? 카테고리 디스플레이 다 지울게요. 이름을 삭제, TTT도 삭제, 버튼도 삭제, 상카바도 삭제, 하카바도 삭제. 자, 레이어 이름을 카테고리를 다 꺼버렸습니다. 카테고리 디스플레이 켜니까 이름이 아무것도 없죠. 이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일단 1번을 여기에 지금 작업 레이어가 6번이라고 했죠. 새로 생성한 건 다 6번으로 가는데 1 엔터. 작업 레이어 바꾸고요. 2번을 껐다 켜볼까요? 2번은 여기 보면 실린더죠. 원통이에요. 원통. 3번은 서페이스고, 4번도 블럭이네요. 5번은 커버하고 원통이네요. 6번은 곡선이고 6번, 그리고 10번이 블럭이고, 이렇게 이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디스플레이 다시 2번이 원통, 3번이 서페이스, 4번이 블럭, 5번이 원통입니다. 아까 3번이 원통, 2번이 원통이었나요? 닫기 하시고 컨트롤 J. 자, 이 원통을 클릭하고 확인. 자, 이 원통하고 같이 넣겠습니다. 그래서 상속, 어제 배웠죠? 상속 누른 다음에 이 원통을 클릭하면 이 원통에 해당되는 레이어나 속성이나 색깔을 다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색깔 똑같이 됐죠? 그 다음에 컨트롤 J. 다시 한번 요 블록을 선택하고 확인. 요 상속. 자, 요 블록을 따라가겠다. 확인. 적용. 그러면 따라갔습니다. 자, 이번에 요 스플라인은 따로 놓고요. 새 개체 선택. 얘를 누르고
자, 요게 필터를, 유형 필터를 곡선으로 바꾼 다음에 확인, 드래그. 그럼 곡선이 다 선택되겠죠. 이 상태에서 스플라인만 Shift 키로 다시 한번 재선택. 그럼 풀리죠. 자, 그리고 여기를 점, 자, 요 점도 같이 선택할 거예요. 네, 선택. 그리고 얘 레이어는 상속. 자, 이 사각형 라인 하나를 클릭해 줄 거예요. 선택이 되기 때문에 상속이 안 되고. 그럼 얘를 4번 하죠. 4번. 스플라인 몇 번인가요? 이거는 100번 두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레이어를 준 다음에 컨트롤 L 와서, 자, 2번이 원통, 3번이 서페이스, 4번이 곡선, 5번은 없네. 6번이 블록, 아이가 10번이 블록인가. 네, 그럼 이름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카테고리 디스플레이 라고 체크하고, 여기서 제가 카테고리 추가, 먼저 한글로 원통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엔터. 또 한 번 카테고리 추가, 이번에는 블럭, 엔터. 또 카테고리 추가, 곡선. 또 카테고리 추가, 곡면. 또 카테고리 추가, 스플라인. 자, 이렇게 5개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나름대로의. 그런 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레이어를 선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스플라인부터 해볼까요? 마우스 세 번째 버튼. 예, 편집. 이때 어떤 거? 이 스플라인 이렇게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얘를 클릭하니까 자동적으로 100번 지가 찾아가죠. 스플라인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찾아갑니다. 확인. 그럼 스플라인 레이어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곡면, 마우스 세 번째 버튼. 편집. 이 곡면을 선택합니다. 이 곡면을. 그럼 지가 자동적으로 3번을 찾아갑니다. 번호 뭐 내야도 돼요. 물체를 선택하면 그 물체의 번호를 지가 자동 찾아가요. 추가. 아까 추가는 안 했네요. 확인. 스플라인 다시. 마우스 세 번째 버튼. 편집. 스플라인 클릭하고, 예, 여기에 추가. 확인. 하면, 여기 플러스를 눌러보면은 스플라인은 100번, 곡면은 3번 이렇게 찾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고 물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곡선, 마우스 세 번째부터 편집, 그리고 곡선 이거죠. 얘 클릭. 그럼 자동적으로 4번을 지가 찾아요. 내가 찍은 거 아니에요. 물론 이걸 찍어도 되고 이걸 찍어도 돼요. 근데 4번이 어떤 건지 기억을 잘 못하겠어. 곡선이 몇 번인지. 이럴 때는 그냥 이 곡선을 클릭해라. 그럼 지가 자동으로 찾아요. 추가, 확인. 그 다음에 블럭. 역시 마우스 세 번째부터 편집. 블럭을 찍으면 되죠. 그럼 10번을 찾죠. 추가, 확인. 네, 그러면 블럭에 번호를 지가 찾습니다. 맨 마지막에 원통도 마우스 세 번째 버튼 편집. 원통 클릭, 추가, 확인. 네, 이러면 여기에 카테고리 번호를 다 줬습니다. 그리고 얘를 닦으면은, 예, 여기에 이름들이 들어간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멀티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멀티를. 그러니까 3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줄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원통과 블럭은 솔리드죠. 그럼 하나 또 만들어 봅시다. 카테고리 디스플레이. 그리고 여기에 카테고리 추가, 뭐라고? 솔리드라고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솔리드를 마우스 세 번째 버튼 누르고 편집. 자, 여기에서 선택 필터 없음에 가서 솔리드 여기 찾아요. 솔리드 바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리드 바디. 드래그. 예, 그러니까 솔리드 바디만 다 선택되죠. 이렇게. 예, 그러면 지가 알아서 자동 찾아요. 2번, 10번, 뭐 몇 번 이래요. 추가. 확인. 예, 가니까 어떻게 됐다? 예. 카테고리 디스플레이를 끄니까, 예. 원통이면서 솔리드, 블럭이면서 솔리드, 이런 식으로 한 개의 번호에
여러 개의 카테고리 이름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카테고리 추가라는 방법입니다. 레이어에. 자, 다음은 그 쇼와 하이드. 숨기고 나타내고. 제가 거기 이야기했다시피 NX는 화면이 두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1번 화면이고 2번 화면인데 이거 한 100번 왔다 갔다 하면 어딘 게 1번이고 2번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앞에 화면, 뒤에 화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얘가 오면 얘가 그냥 앞에 화면이에요. 뒤에 화면 신경 쓰지 말고. 자, 그 기능을 어저께 제가 우리 기능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죠. 그 중에서 외워야 될 거 요거라고 했죠. 숨기기, 컨트롤 B, 반전, 컨트롤 시프트 B. 반전이랑 숨기기라는 것은 1번에 있는 물체를 뒷화면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게 컨트롤 B. 반전은 그럴까요? 이거 화면이 이렇게 앞 화면이 있고 그 다음에 뒷 화면이 있는데 여기에 동그라미와 삼각형과 사각형이 있다. 이때 여기에 1번 화면인데 이게 그냥 앞에 화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뒤에 화면. 자, 이런데 내가 여기 사각형을 일로 보내고 싶어. 그게 뭐다? 숨기기입니다. 숨기기. 그러면은 여기가 딱 사라지면서 여기에 사각형이 이렇게 뒤로 숨어버린 거예요. 현재 사람은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각형이 안 보이겠죠? 이게 숨기기. 그게 컨트롤 B.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B는 여기 화면과 여기 화면을 반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화면이 앞으로 오고 앞에 있는 화면이 뒤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거는 이 삼각형과 동그라미가 보이는 게 아니라 얘가 보이는 거라고. 사각형이 보이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K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됐죠. 앞뒤 신경 쓰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반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사각형이 있고 여기에 동그라미와 삼각형이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K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K 그러면 갑자기 화면이 확 바뀌어요. 이 화면이 앞으로 옵니다. 거기서 내가 동그라미를 클릭하면은 다시 얘가 본 상태로 바뀌면서 이 동그라미가 이리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동그라미가 없어지고. 즉, 이 컨트롤 시프트 K가 하는 말이 뭐냐면 뒷 화면으로 잠시 가서 내가 앞으로 가져올 물체 선택하고 다시 앞으로 오기입니다. 좀 말 길게 하면.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U는 현재 보이는 화면에 뒤에 있는 거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해볼게요. 예. 자, 뒷 화면에 가볼까요? 컨트롤 뒷 화면으로 화면 돌리기가 뭡니까? 컨트롤 시프트 B. 컨트롤 시프트 B 그러면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컨트롤 시프트 B. 그럼 앞 화면으로 왔습니다. 화면 뒤로 잠시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본 거죠. 자, 뒤로 보내볼게요. 뒤로. 여기서 요 기능이 컨트롤 B, 숨기기 선택을 하고 자, 클래스 셀렉션은 똑같이 뜹니다. 자, 얘 선택하고 원통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집니다. 다시 이리로 와서 그럼 반전 뒷화면으로 가고 뒤에 숨겨져 있는 원통이 보일 겁니다. 이게 반전이에요. 다시 앞 화면으로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또 똑같이 반전. 그럼 앞 화면으로 왔습니다. 이게 컨트롤 B, 블랭크, 숨기기.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B, 방향 반전.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시프트 B 해볼까요? 다시 반전. 이리 와서 그러면 이제는 앞에 있는 사각형 곡선을 가져오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표시. 그럼 화면이 확 바뀝니다. 앞 화면으로. 여기서 사각형을 드래그 한 다음에 확인. 그러면 얘를 뒷 화면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에서 내가 갖고 오고 싶은 애를 선택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선택. 또 화면 바뀌죠? 자, 이거를 가져가겠다. 얘를 클릭하고 확인. 그러니까 쟤를 가져오는 거예요. 뒤로 잠시 갔다가 뒤에 있는 물체 하나 선택해서 가져오고. 한 개 아니 두 개도 됩니다. 자, 이게 표시입니다. 표시. 그 다음 모드 표시. 모드 표시를 하면은 이 화면에 전부 다 가져오고. 이 화면에 전부 다 가져오고. 자, 이렇게도 되죠. 반전한 다음에 반전이 뒤에 아무것도 없죠. 이 상태에서 모드 표시. 그러면 이 화면에 전부 다 표시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네 가지.
그럼 바로 숨기기하고 이거는요. 자, 바로 숨기기 안 하고 숨기기 그러면은 뭐가 뜹니까? 클래스 셀렉션이 뜹니다. 최소. 그런데 바로 숨기기는 바로 숨기기. 클래스 셀렉션 같은 거 안 뜹니다. 그럼 얘 클릭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숨어버립니다. 근데 숨기기를 하게 되면 숨기기 창이 떠요. 얘를 누르고 내가 확인해줘야만 뒤로 갑니다. 근데 바로 숨기기는 바로 숨기기 그냥 클릭하면은 바로 그냥 갑니다. 확인하고 자식할 때 그냥 바로 속도감 있게 뒤로 숨길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숨기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한 거는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뒤에 두 개는 표시 및 숨기기는 자, 이 창이 떠요. 근데 얘는 내가 어떤 선택하는 객체를 옮기는 게 아니라 속성별로 옮깁니다. 속성별로. 자, 여기에다가 모드 플러스 해볼까요? 모드 표시. 그러면 모드 표시가 다 됩니다. 아까 여기에 있던 모드 표시가 이겁니다. 모드 플러스. 그리고 얘는 뭐로 되어 있다? 지오메트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오메트리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솔리드 바디, 곡선, 서페이스, 데이텀, 점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말을 우리가 지오메트리라고 합니다. 지오메트리라고 합니다. 이것들 전부 다 합해갖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얘는 어떤 한 개가 아니라 솔리드 바디 마이너스, 그럼 솔리드 바디가 다 숨어보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작업하다 보면은 지금 너무 많단 말이야. 지금 커버는 필요 없어. 곡선은 좀 숨었으면 좋겠네. 그럼 곡선을 마이너스 그러면 곡선들은 다 숨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지오메트리별로 숨기고 나타내고 하는 게 표시 및 숨기기입니다. 어떤 객체, 얘를 클릭해갖고 얘를 뒤로 숨기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오메트리를 통째로 가져오면 가져오고 숨기면 숨기고. 그러니까 얘는 지오메트리별로, 바디면 바디별로, 곡선이면 곡선별로, 데이터면 데이터별로 이런 식으로 지오메트리별로 숨기고 안 숨기고 하는 기능인데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복잡한 거 할 때는 얘를 한 번씩 쓰긴 씁니다. 솔리드 바디만 딱 숨겨버린다든지, 서페이스만 숨긴다든지. 자, 이게 숨기기 그리고 나타내기. 쇼앤하이드 34페이지 스냅 포인트 컨스트럭터 이게 또 많은데 스냅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캐드에도 오스냅이라고 하는데 스냅 기능이 있는데 어떤 물체를 선택할 때 가장 빠르게 선택할 수 있게끔 그 어떤 시점으로 그 물체를 갖다 붙인다든지 어떤 지점을 찍는다든지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오스냅이 있습니다. 스냅이. 자, 이 스냅의 오스냅 온이 이거예요. 스냅점 활성. 얘를 꺼버리면 팔레트 모양을 꺼버리면 얘가 다 이렇게 비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선택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이 오스냅이 안 먹히게끔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얘를 끄면 되고요. 얘를 끄면은 오스냅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다 활성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하나씩 해보면 자, 첫 번째 게 엔드 포인트입니다. 엔드 포인트. 그냥 곡선 해볼까요? 그냥 기본 곡선을 하면은 이 스냅이 여기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활성화가 안 되고 여기에 따로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게 뭐냐면 번개 모양인데 얘를 우리가 추정이라고 합니다. 인퍼.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추정하는 거예요. 알아서 이 지점에 가장 적절한 스냅 포인트로 자기가 연결을 하는 거고. 자, 두 번째 거는 그냥 임의의 지점. 그러니까 특히 이런 허공에다가 찍을 때는 얘를 선택해야 되겠죠. 엔드 포인트로 해갖고 찍으면 엔더가 없기 때문에 선택이 안 돼요. 그런데 엔더 지점은 아까 말한 대로 이 라인에 요 중간을 기점으로 요쪽 가까운 지점에 찍으면 저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체를 찍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 끝점에 꼭 끝라인 안 가더라도 여기에 중간을 기점으로 여기 가까운 지점에 찍게 되면 저렇게 연결이 돼요. 이게 스냅의 엔드 포인트. 그러니까 어느 끝점에서 끝점을 연결하고 싶을 때 그때 자동으로 끝점이 인식되게끔 하는 게 엔드 포인트. 이게 엔드 포인트. 자, 다음이
컨트롤 포인트인데 여기는 미들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는 미들 포인트가 없죠. 요거는 이제 미들 포인트예요. 미들 포인트.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옮겨볼까요? 이 동그라미를 더블 클릭하면은 저게 중앙점이 나와요. 요 점이죠. 요 점. 요 점을 여기에 미들 포인트로 엔드 포인트 두 개를 다 끄고 요 미들 포인트가 되어 있죠. 요 라인의 중간점에 가깝게 미들 포인트가 되어서 중간점에 가깝게 가서 그냥 찍으면은 알아서 위치가 이동이 되죠. 요 라인의 중간 지점으로. 그게 미들 포인트예요. 중간점. 자, 그런데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 안에도 또 들어가면 포인트 컨스트럭트 들어가면 또 안에도 있습니다. 오스냅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어디에? 여기에 점 다이얼로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다 있는데 여기 스플라인 4라고 두 점을 빼고는 다 있습니다. 여기에. 끝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있는 라인을 더블 클릭하고 이 끝점을 클릭하고 여기 끝점을 클릭합니다. 여기 사각 박스를 딱 클릭하고 얘를 어디로 미들 포인트로 옮겨볼까? 딴 것들은 딱 끄고 안 헷갈리도록 미들 포인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 라인에 미들점을 찍으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이 라인의 중간점이란 뜻이에요. 얘는 끝점, 얘는 중간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돼요? 없는 기능인데 제어점이라고 있습니다. 컨트롤 포인트라고. 얘는 어떤 거냐면은 얘로 체크를 하게 되면 얘가 끝점 플러스 미들점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기존 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점이 되고요. 임의의 점. 그러니까 아까 기본 곡선에서 여기 부분을 엔드 포인트로 체크하면은 이런 점에 선택이 안 됩니다. 허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공에 찍을 때는 여기에 있는 커서 위치에서 내가 그냥 커서가 있는 지점에 딱 찍으면 여기가 시작이 돼요. 이게 커서 로케이션인데 이것까지 컨트롤 포인트가 다 된다는 거예요. 컨트롤 포인트를 해놓으면은 되는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기능입니다. 얘로 선택하면은 라인을 끌 때에도 임의의 점에 위치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 이 끝점을 컨트롤 포인트로 해놓으면은 이런 점에도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 컨트롤 포인트.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스플라인 점이고 얘는 됐고 다음에 할게요. 얘는 이제 교차점. 교차점은 라인이 교차되는 점. 캐드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 교차점을 찾아요. 그런데 얘는 좀 무식하죠. 직접 찍어야 돼요. 두 개 다. 그 말은 기본 곡선을 클릭하고 자, 뭐 임의의 지점은 엔드 포인트로 할까요? 엔드로 하고 요게 끝점에서 어디로? 교차점. 어디에? 여기다가 요게 교차점이라 근데 어떻게든 이렇게 자기가 인식을 하는데 얘는 그게 아니고 교차점을 한다면 요 라인 찍고 요 라인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같아요. 그러니까 라인 두 개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교차하는 지점에 선을 연결하거나 물체를 옮기거나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무엇을 하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방향이에요. 방향. 그러니까 요렇게 생겨먹은 이거를 누르면 방향이 요 기울어져 있는 방향. 일명 우리가 이거를 트리메트릭이라고 하죠. 트리메트릭하고 아이소메트릭하고 둘 다 등각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기울어지는 각도에 따라서 이 기울어지는 각도가 45도냐? 이거 90도죠.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이 90도죠. 등각이냐 안 그려지면 기울어진 방향이 이렇게 되느냐에 따라서 트리메트릭이냐 등각이냐 이렇게 구분하는데 일종의 이게 등각투상이에요. 등각투상. 기울어진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릴 수가 있느냐? 그건 이제 로테이트로 돌리는데 내가 돌린 부분에서 내가 이쪽 방향을 좀 자주 볼 것 같다. 이거를 저장해 놓을 수가 있냐? 그것도 저장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없죠. 여기에. 지금 기본이 이 8개. 그리고 이제 여기 중앙에 있는 거는 이제 위쪽.
우리가 탑뷰라고 하죠. 탑뷰. 하늘에서 본 거. 예, 우리가 삼각법 같은 경우는 평면도죠. 위에서 본 겁니다. 하늘에서.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중앙에 있는 제일 중앙에 있는 거는 앞쪽 프론트 뷰라고 하죠. 프론트 뷰. 여기도 단축키가 있죠. 컨트롤 알트 T, 컨트롤 알트 F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써도 됩니다. 프론트 뷰입니다. 프론트 뷰. 앞에서 정면도라고 하죠. 정면도. 자, 그리고 정면도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측면도, 오른쪽 뷰, 라이트 뷰.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레프트 뷰, 예, 좌측면도라고 하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 요게 아래쪽, 저면도라고 하죠. 뒤집어서 본 거죠. 180도로. 예, 축의 기준은 X축을 기준으로 돌린 겁니다. YZ 방향으로 180도를 돌립니다. 축을 봅니다. 축. 이 축을 보면 됩니다. 원래 Y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Y가 이쪽, 오른쪽에 오른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돌아갔죠. 이게 저면도. 그리고 마지막, 예, 이 방향은 뒤쪽이죠. 예, 정면도의 반대쪽. 아까 저면도는 평면도의 반대쪽이 저면도이고, 그 다음에 얘는 정면도의 반대쪽. 우리가 한자로 등대라고 하죠. 등대. 배영이라고 하죠. 수영도. 그러니까 배면도라고 합니다. 배면도. 그래서 저 위에서 본 거를 우리가 평면도라고 하면 이게 삼각법의 원리입니다. 평면도, 여기가 배면도, 여기가 정면도, 여기가 우측면도, 여기가 좌측면도. 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기에 우측면도, 여기에 좌측면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평면도의 반대쪽, 정면도의 90도 방향으로 뒤집은 쪽, 이쪽을 저면도라고 합니다. 이게 없으면, 자, 이게 삼각법으로 되어 있는 원리입니다. 그거를 뷰로 표현한 겁니다. 뷰로.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가 이 뷰를 저장을 하고 싶다. 내가 자주 쓰는 뷰를. 그러면 한번 돌려볼까요? 얘를 돌려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 아무 때나 이렇게 돌려놓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자, 그러면 메뉴로 갈거예요. 메뉴에 뷰에 오퍼레이션, 메뉴 뷰 오퍼레이션. 그리고 제일 밑에 가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 이름을 뭐 자기가 알아서 뭐 뷰 1, 뷰 1, 내가 자주 쓰는 뷰다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이름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돌린 방향으로 확인합니다. 그럼 이 뷰가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내가 작업을 합니다. 탑뷰로. 근데 아까 뷰로 가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모델 뷰가 있습니다. 모델 뷰. 모델 뷰를 클릭하면 플러스를 누르면 아까 만든 거 뷰 1번이 있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면 그 뷰로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자주 쓰는 뷰를 저장을 했다가 그 뷰로 방향을 돌리면 뷰가 돌아간다는 거. 자, 여기에 카메라에도 있습니다. 카메라에도. 이런 식으로 아래쪽 했다가 뷰 1번 누르면 그 뷰로 돌아갑니다. 카메라도 있고 어디에도 있다. 모델 뷰도 있다. 내가 원하는 위쪽 탑뷰죠. 탑뷰로 봤다가 뭐 앞쪽으로 봤다가 뷰 1번으로 봤다가 그럼 뷰 1번 돌아갑니다. 어디에서 한다? 메뉴에 뷰에 오퍼레이션에 제일 밑에 있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기능이 뭐냐면 여기에 갱신과 맞춤이 있는데, 갱신은 뭐냐면은 이 작업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홈에서 이렇게 기본 곡선이나 이런 곡선을 가지고 찍으면 여기를 커서 위치로 해갖고 이렇게 찍으면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니까 여기에 이렇게 점 같은 게 막 나와요. 예, 점. 예, 이거를 청소해 주는 겁니다. 우리 오토캐드에는 리드로우나 아니면 리젠 기능이 있습니다. 그하고 똑같습니다. F5번을 딱 클릭해주면 이 화면에 찌꺼기나 이런 것들을 청소해 줍니다. 그게 리프레시예요. 그게 이제 아까 갱신인데 F5번이 단축입니다. F5.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뭐 하다 보면은 이 화면이 깨진다든지 안 그러면은 이 부분을 화면에 꽉 차게라는 뜻입니다. 화면에 꽉 차게. 컨트롤 F를 누르면 화면에 꽉 차게 나옵니다. 이 물체가 화면에 꽉 차게. 이렇게 됐다가도 하더라도 컨트롤 F 그러면은 화면에 꽉 차게 물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아까 보았다시피 그래픽이 깨지거나 그럴 때도 컨트롤 F를 누르면 그 깨진 그래픽이 본 상태로 복귀가 됩니다. 컨트롤 F. 자, 그 두 가지는 많이 쓰는 기능이고. 그 다음은 펜하고 이런 거는 어저께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 남은 게